그리고 내일 저녁까지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오늘 제 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거든요? 딱 5만 원짜리 지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명희의 발 앞에 말이에요. 며느리 서아가 던진 거였죠. 아니, 던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손에서 놓아버린 겁니다. 돈이 명희의 발 밑으로 떨어졌어요. 마치 일당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인한테 주는 것보다 못한 대우였죠.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받으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서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까지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오늘 제 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거든요. 명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했나 싶었죠.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을 다시 봤습니다. 발밑에 그대로 있더군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한명희는 올해 63입니다. 평범한 중개사로 살아왔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죠. 25년간 남편과 함께 작은 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2년 전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사무소도 정리했죠. 퇴직금으로 3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들 도진네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며느리 윤서아는 올해 30입니다. 도진과 결혼한 지 3년째였죠. 서아는 전업주부였어요. 하지만 집안일은 잘 안 했습니다. SNS에 명품 가방 사진 올리는 걸 더 좋아했죠. 명희와 서아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존댓말을 썼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서아는 명희를 무시했어요. 부동산 아줌마라고 생각하는 게 느껴졌죠.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아가 명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 제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기로 했어요. 다 같이 명절 음식 먹으면서 파티하려고요. 명희는 기뻤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차례상 준비할게. 에이, 요즘 누가 직접 해요? 배달시키면 되는데요. 아니야. 내가 해줄게. 내 친구들한테도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 서아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이상했어요. 뭔가 속마음이 다른 것 같았죠. 명희는 다음 날부터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재래시장을 3번이나 다녀왔어요.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같은 신선한 나물을 골랐죠. 갈비찜용 LA 갈비도 샀습니다. 3만 원이 넘었어요. 송편 만들 쌀가루와 팥도 샀습니다. 일주일 내내 부엌에 서 있었어요.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에 재웠습니다. 하루 종일 걸렸어요. 나물을 하나하나 데쳐서 무쳤죠.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까지요. 전을 부쳤습니다. 호박전, 동그랑땡, 김치전까지요. 프라이팬 앞에서 몇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송편도 직접 빚었습니다. 쌀가루를 치대서 반죽을 만들었어요. 팥소를 넣고 하나하나 빚었죠. 100개가 넘게 만들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발은 퉁퉁 부었죠. 손목은 저려왔습니다. 발바닥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좋아할 생각을 하니 힘이 났습니다. 주방에서 혼자 일하면서도 행복했어요.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게 명희의 기쁨이었으니까요. 마지막 날 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였어요. 명희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내일 며느리가 기뻐할 생각을 하니 괜찮았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명희는 5시에 눈을 떴어요. 사실 잠을 거의 못 잤죠. 설레는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끓였어요. 전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나물도 예쁘게 담았죠. 갈비찜은 큰 접시에 담아서 가운데 놓았어요. 송편도 가지런히 담았습니다. 오전 9시 차례상이 완성됐습니다. 테이블 가득 음식이 놓여 있었어요. 명희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을 바라봤습니다.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일주일의 정성이 담긴 상이었죠. 서아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서아가 나왔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었더군요. 명품 로고가 선명했어요. 서아가 상을 훑어봤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와, 이거 인스타에 올리면 대박이겠다. 명희는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자랑하고 싶은가 보다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서아가 지갑을 꺼냈어요.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받으세요. 딱 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명희의 발 앞에 말이에요. 명희는 멍하니 그걸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내일 저녁까지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오늘 제 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오기로 했거든요. 명절인데 호텔 가기 그렇고 집에서 파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내일 저녁쯤 들어오세요. 명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명절인데 내가 어딜. 어머니, 요즘은 다들 그래요. 젊은 사람들끼리 편하게 보내는 거. 세대 차이 있잖아요. 어머니 계시면 저희도 불편하고 어머니도 불편하실 거예요. 서아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명희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봤습니다. 아들 도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한테 하는 말을 다 들었을 텐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진아. 명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엄마, 서아 말도 일리 있잖아. 친구들 오는데 편하게 놀게 해줘. 명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명희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정성이 5만 원이었어요. 하인한테 일당 주듯이 던진 돈이었죠.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제 존재가 이렇게 가벼운 건가 싶었죠. 명희는 그 돈을 집어들지 않았어요. 그냥 바닥에 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챙겼어요. 작은 가방에 몇 벌 넣었죠. 지갑도 챙겼습니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서아는 거실에서 친구한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응, 이제 와도 돼. 음식 다 준비됐어. 우리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거야. 엄청 맛있을걸? 명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명희한테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던 건가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서아는 웃으며 전화하고 있었고 도진은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5만 원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명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섰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가슴속에서 울분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게 떠올랐어요. 결혼 후부터 서아는 명희를 무시했습니다. 겉으로는 존댓말을 쓰면서도 눈빛은 차가웠죠. 명절마다 혼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떠나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아예 대놓고 명희를 부렸어요. 청소에 빨래까지 시켰죠. 명희는 그때마다 참지 않고
도진한테 말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항상 아내 편만 들었죠. 엄마가 이해해줘. 서아도 힘들어. 그 말만 반복했어요. 명희 마음은 이해하지 않으면서 아내 마음만 헤아렸죠. 명희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아들이니까요. 며느리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오늘 그 희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명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초라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빌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누구한테 연락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친구 이경자가 떠올랐어요.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명희야? 경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희야, 너 지금 어디야? 무슨 일 있었어? 경자야, 나 갈 데가 없어. 당장 내가 있는 데로 와. 주소 보낼게. 잠시 후 문자가 왔어요. 주소였습니다. 명희는 일어섰어요.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한테 주소를 알려줬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명희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40분쯤 지나서 도착했어요. 작은 빌라였습니다. 경자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명희야. 경자가 명희를 안았습니다. 명희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어요. 경자야. 안다. 일단 들어와. 경자가 명희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명희는 차를 마시며 진정했습니다. 이제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명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일주일 동안 준비한 음식, 5만 원, 며느리의 차가운 말까지요. 경자는 듣다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해? 나도 몰라.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명희야, 너 잘못 없어. 걔네가 잘못한 거야. 경자가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야, 당분간 여기 있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경자야. 그날 밤 명희는 경자네 집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죠. 서아의 차가운 눈빛, 바닥에 떨어진 5만 원, 도진의 침묵까지요.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생겼어요. 분노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새벽에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서야겠다고요. 더 이상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희는 경자네 집 작은 방에서 눈을 떴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 같았어요. 아니, 악몽 같았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경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명희야, 일어났어? 밥 먹자. 명희는 거실로 나갔어요. 경자가 아침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앉아. 먹어야 힘나. 명희는 앉았어요. 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죠. 젓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명희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경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당분간 여기 있어도 돼. 근데 명희야. 경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 너 일 좀 해야 할 것 같아. 계속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자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 있을 순 없었죠.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내가 아는 부동산 사무실이 있어. 거기서 사람 구한대. 보조로 일할 사람 찾는다던데. 명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요. 25년 일했던 곳이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소장이 아니라 보조였어요. 심부름하고 청소하는 사람이죠. 보조라. 명희야, 미안해. 근데 지금은 아니야. 괜찮아. 한번 가볼게. 명희는 웃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입가만 실룩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희는 경자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버스를 3번 갈아탔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렸죠. 낡은 상가 건물이 보였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가팔랐어요. 숨이 찼죠. 부강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서 숨을 골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3개에 낡은 소파가 놓여 있었죠. 50대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자 씨 친구분이시죠? 네, 한명희입니다. 앉으세요. 저는 박대수입니다. 명희는 앉았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부동산 일 25년 했습니다. 박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그럼 전문가시네요. 그런데 왜 보조로 오시려고? 명희는 할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며느리한테 쫓겨났다고 말할 순 없잖아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그렇군요. 일은 간단해요. 청소하고 손님 오시면 차드리고 그런 거예요. 괜찮으시면 내일부터 나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명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맞나 싶었죠. 25년 일한 게 이렇게 가벼운 건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 경자네 집에서 사무실까지 2시간 걸렸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희는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손잡이가 낡았더군요. 바닥을 쓸었어요.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걸레질도 했죠.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도 저렸죠. 1시간쯤 지나서 박대수가 들어왔습니다. 오, 벌써 오셨네요. 청소까지 하셨어요? 네. 좋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 서류함 정리 좀 해주세요. 명희는 서류함을 열었어요. 계약서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손에 먼지가 묻었죠. 손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명희가 이런 일을 시키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됐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박대수가 명희를 불렀어요. 한 선생님,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 좀 사다 주시겠어요? 돈을 건넸습니다. 명희는 돈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중국집으로 향했죠. 길을 걷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죠. 짜장면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선생님도 드세요. 명희는 앉아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입맛은 없었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매일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차 끓이고 서류 정리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젊은 직원이 새로 들어왔어요. 26쯤 돼 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호예요. 한명희입니다. 민호는 명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이 불편했어요. 뭔가 무시하는 것 같았죠. 며칠 후였습니다. 명희가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어요.
민호가 친구한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우리 사무실에 할머니 한 분 계셔. 청소하고 심부름하시는데 전화위에 뭐하러 오셨는지 모르겠어. 명희는 발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나한테는 친절하시더라. 불쌍하긴 한데 아무튼 좀 그렇잖아. 나이 들어서 이런 일 하시는 거. 명희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을 수가 없었죠. 나이 들어서 이런 일 하는 거라. 맞는 말이었어요. 63세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희는 눈물을 닦았어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명희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사무실로 갔어요. 힘들었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죠. 사람들 눈빛이 느껴졌어요. 전화위에 하는 시선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경자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도진한테서 전화가 와 있었어요. 세 통이나요. 받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어요.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야? 연락 좀 해. 걱정돼. 명희는 코웃음 쳤습니다. 걱정?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문자를 지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경자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죠. 명희야, 일은 어때? 힘들어. 명희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응. 몸도 힘든데. 사람들 시선이 더 힘들어. 나이 든 사람이 이런 일 한다고. 그런 눈빛으로 보더라. 경자가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야, 미안해. 내가 다른 일을 알아볼걸.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경자가 입을 열었어요. 명희야, 근데 너 퇴직금 있잖아. 응. 그냥 두지 말고. 뭔가 해봐. 투자 같은 거. 투자? 나 그런 거 해본 적 없는데. 명희야, 너 25년간 부동산 일했잖아. 뭔가 보는 눈 있을 거 아냐? 명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그냥 중개만 했어. 투자는 전혀 몰라. 그래도 한번 공부해봐. 요즘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 많대.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돈을 잃으면 어떡하죠? 그날 밤 경자가 책을 한 권 사왔습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 책이었어요. 이거 읽어봐. 한번 해봐, 명희야. 명희는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봤어요.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했죠. 이거 너무 어려운데. 천천히 읽어봐. 넌 할 수 있어. 명희는 책을 덮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대로 계속 사무실에서 청소하고 심부름하며 살 건가? 사람들한테 불쌍하다는 소리 들으며 살 건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명희는 일어나 책을 펼쳤어요.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웠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죠.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새벽까지 읽었어요. 책을 덮을 때쯤 희미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을까? 명희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었어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보는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요. 25년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명희가 현장에서 봤던 것들이 많았죠. 아, 그때 그게 이런 거였구나.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명희는 컴퓨터로 매물을 찾아봤어요. 경매로 나온 물건들이 쭉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봤죠. 사진을 보고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재개발 예정 지역의 낡은 집이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했어요. 명의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금액이었죠. 이거 괜찮은데? 명의는 주말에 그 동네에 가봤습니다. 낡은 집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곧 철거될 것 같았죠. 하지만 위치는 좋았습니다. 여기 가까웠어요. 주변에 새 아파트들도 올라가고 있었죠. 여기 재개발되면 값이 오를 거야. 25년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집으로 돌아와 경자한테 말했어요. 경자야, 나 결정했어. 뭘? 투자할 거야. 경매 입찰해 볼 거야. 경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어떤 거? 명희는 자료를 보여줬어요. 경자도 봤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해봐. 근데 무서워. 만약 실패하면 돈 다 날리는 거잖아. 명희야, 지금 안 하면 언제 해? 계속 사무실에서 청소만 할 거야?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명희야. 25년 경력 있잖아.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입찰 신청을 했어요. 보증금을 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찰일까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명희는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잘못 본 건 아닐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입찰일이 왔습니다. 명희는 법원에 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입찰서를 들고 있었죠. 명희도 입찰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입찰함에 넣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명희는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발, 제발, 속으로 빌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낙찰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어요. 명희는 새벽부터 눈을 떴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죠. 계속 뒤척였어요. 제발, 제발, 속으로 계속 빌었습니다. 오전 10시 법원 경매 진행실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명희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담당자가 나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118번 입찰자, 명희의 번호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 명의 씨, 낙찰되셨습니다. 명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낙찰, 됐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것 같았죠. 진행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어요.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됐어. 진짜 됐어.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잔금을 내야 했어요. 등기도 해야 했죠. 혼자서 다 해야 했습니다. 명희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자야. 나, 됐어. 뭐가? 낙찰됐어? 응. 떨려서 미치겠어. 잘했어, 명희야. 축하해. 경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경자야. 나 무서워.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내가 도와줄게. 명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자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어요. 명희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경자야. 그날 밤 명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어요. 내가 잘한 걸까? 만약 재개발이 안 되면 돈을 다 날리는 거 아닐까? 뒤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경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명희야, 괜찮아?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경자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명희 옆에 앉았습니다. 명희야, 걱정되지? 응, 많이. 괜찮아. 너 25년 경력 있잖아. 내 눈 믿어봐. 그래도, 명희야, 이미 한 거야. 이제는 기다려야 해. 너무 걱정하지 마. 경자가 명희의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명희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잔금을 냈어요. 손이 떨렸죠. 등기도 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법무사를 찾아갔어요. 혼자서 하나하나 해나갔습니다. 힘들었어요. 모르는 것도 많았죠. 하지만 경자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등기가 완료됐어요. 명의 앞으로요.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습니다. 소유자 한 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 이름이 여기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감격스러웠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요. 명희는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했어요. 여전히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있었죠. 밤에는 그 동네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재개발 관련 기사를 찾아봤어요.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주민 동의율 80% 돌파,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명희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죠.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구 재개발 사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명희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해당 지역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며 명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 된 거야? 경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희야, 됐어. 재개발 확정됐어. 진짜야? 응, TV에서 나왔잖아. 명희는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해냈어. 경자가 명희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명희야. 정말 잘했어. 다음 날부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도 의사 있으세요? 얼마에 파실 건가요? 명희는 고민했어요. 팔아야 할까? 더 기다려야 할까? 경자와 상의했습니다. 명희야, 지금 파는 게 좋을 것 같아.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래, 너 말이 맞아. 명희는 매물을 내놨습니다. 일주일 만에 계약이 들어왔어요. 매도가는 명희가 산 가격의 2배가 넘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잔금일이 왔습니다. 명희는 은행에 갔어요.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잔금 입금 확인됐습니다. 은행원이 말했습니다. 명희는 ATM기 앞에 섰어요. 잔액 조회를 눌렀습니다. 숫자가 떴습니다. 명희는 숫자를 세어봤어요. 1번, 2번, 3번. 이게 내 돈이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자한테 통장을 보여줬어요. 경자야, 마. 경자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명희야, 대박이다. 나 해냈어.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결심했어요. 이제 독립해야겠어. 경자한테 말했습니다. 경자야, 나 이제 나가야겠어. 왜? 여기 있어도 되는데. 아니야. 너한테 너무 신세 많이 졌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해. 경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명희야. 내 집 구해봐.
명희는 다음 날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집은 필요 없었어요. 작아도 괜찮았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하면 됐죠. 무엇보다 명희만의 공간이면 됐어요. 일주일 후 작은 원룸을 찾았습니다. 역 근처였어요. 깨끗하고 아담했죠. 이 집으로 할게요. 공인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계약서 쓰시죠. 계약서에 명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임차인 한 명이 열쇠를 받았어요. 차갑고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명의는 열쇠를 쥐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사 날이 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가방 2개가 전부였죠. 경자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명희야, 자주 연락해. 응, 고마워 경자야. 내가 없었으면 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잘할 거야. 명희는 경자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어요.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희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공간이었어요. 내 집. 명희는 방 가운데 섰습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작은 싱크대, 작은 화장실, 작은 창문. 모든 게 작았지만 모든 게 명희 것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명희도 이제 그들처럼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요. 그날 밤 명희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3달 만에 제대로 잔 거였어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명희는 스스로한테 말했습니다. 사무실에 사직서를 냈어요. 박대수가 아쉬워했습니다. 한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서요. 아쉽네요. 좋은 분이셨는데. 명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다른 길로 가야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장을 꺼내봤어요. 돈이 있었습니다. 명희가 번 돈이었죠. 다음에는 뭘 할까? 명희는 생각했습니다. 한번 해봤으니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명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다시 경매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매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25년 경력의 눈으로 봤죠. 이건 괜찮네. 저건 좀 위험하고.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게 좋은 매물인지, 어떤 게 피해야 할 매물인지요. 명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날 밤 명희는 다짐했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투자하겠다고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스스로 일어서겠다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명희의 미래도 저 별처럼 빛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이제 5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투자 이후로 계속 공부했습니다. 경매 사이트를 매일 확인했어요. 괜찮은 매물이 보이면 현장에 직접 가봤죠. 2번째 투자는 첫 번째보다 덜 떨렸습니다. 3번째는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4번째, 5번째. 이제는 눈에 보였습니다. 어떤 매물이 좋은지, 어떤 건 피해야 하는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한명희님, 월세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명희는 문자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월세, 명희가 받는 돈이었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돈이 쌓이고 있었어요.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때는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 5만 원 던져받고 쫓겨난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명희는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예전처럼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날 오후 명희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경매 사이트를 보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여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나 곧 강남 간다. 명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 서아였습니다. 서아는 친구들과 앉아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었죠. 명희는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아가 자신을 보면 안 됐어요. 진짜? 강남으로 이사가?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투자 대박 났거든. 분양권 프리미엄 투자 있잖아. 거기 들어갔는데 수익률이 장난 아니래. 조만간 몇 억 들어온대. 서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랑하는 투였어요. 헐, 대박. 부럽다. 나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언니도 해봐. 진짜 확실한 거래. 내가 업체 연락처 줄게. 명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투자라. 서아가 무슨 투자를 할까요? 그럼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명희는 귀를 기울였어요. 아, 어머니, 집 나가셨어. 어디 계신지도 몰라. 연락도 안 하시고. 서아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시어머니잖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뭐하러?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솔직히 안 계시니까 더 좋아. 명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하지만 참았어요. 일어나서 따지면 안 됐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아가 보지 못하게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밖에 나와서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하게 잘 살고 있다고. 명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명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아가 말한 게 신경 쓰였어요. 분양권 프리미엄 투자. 검색해봤습니다. 여러 광고가 떴어요. 100% 수익 보장, 원금 보장, 고수익, 강남 프리미엄 분양권. 명희는 하나하나 클릭해서 봤습니다. 25년 경력의 눈으로 봤어요. 이거 수상한데 보장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투자의 보장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업체 정보도 불분명했어요. 대표 이름도 제대로 안 나와 있었죠.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거 사기 아닐까? 하지만 명희가 나설 일은 아니었어요. 서아가 알아서 할 일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6번째 투자를 했어요. 이번에는 작은 상가였습니다. 입지가 좋았어요. 역 바로 앞이었죠. 세입자도 있었습니다. 월세가 나오고 있었어요. 낙찰받았습니다. 이제는 입찰할 때 떨리지도 않았어요. 통장 잔고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매달 월세가 들어왔어요. 명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원룸에서 투룸으로요. 가구도 샀어요. 새 침대, 새 소파, 새 식탁까지요. 모두 명희 돈으로 산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명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분양권 투자 사기 업체 대표 구속. 명의는 화면을 봤어요. 개발이라는 업체가 수백 명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아 잠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화면에 업체 이름이 떴어요. 명의는 그 이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검색했을 때 봤던 거였어요. 서아가 말했던 그 업체. 명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진 번호를 봤어요. 전화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누르지 않았어요. 내가 왜 신경 써야 해?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반대편이었습니다. 도진은 회사에서 급하게 집으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서아가 받았습니다. 그 투자, 사기래. 뉴스에 나왔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업체 대표가 돈 들고 튀었대. 경찰이 수사 중이래. 서아는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안 돼. 안 돼.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했어요.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아서 넣었죠. 우리 돈 다 날아간 거야? 도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아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여보, 어떡해. 우리 어떡해. 도진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금 연체됐다고. 연체? 우리 이번 달 대출 못 갚잖아. 돈 다 투자했으니까. 서아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집이 어떻게 돼? 압류될 거야.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고. 안 돼, 안 돼. 서아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해 볼까?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서아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명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명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도진이라고 떴어요. 명의는 핸드폰을 받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줘. 급한 일 있어. 명의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삭제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서아와 도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명의는 이제 8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매달 들어오는 월세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한테 손 벌릴 필요가 없었어요. 명의는 당당하게 살고 있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명의는 경매 사이트를 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매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빌라였어요. 작지만 위치가 괜찮았죠. 클릭해서 상세 정보를 받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명의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소, 설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명의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소유자 이름이 나왔어요. 한도진. 명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아들 집이 경매에 나온 거였죠. 명의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진이네 집이 경매에.
서아가 투자 사기 당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뉴스로 봤으니까요. 하지만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줄은 몰랐어요. 명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진한테서 온 문자들을 다시 봤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엄마, 우리 큰일 났어. 엄마, 도와줘. 모두 삭제했던 문자들이었습니다. 명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큰일이라는 게 이거였구나. 명희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나, 어떡하지? 밤이 됐습니다. 명희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경매 정보를 다시 봤습니다. 입찰 마감일이 일주일 후였어요. 최저 입찰가도 확인했습니다. 명희가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입찰하면 내가 집주인이 되는 거야. 명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도진이네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집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게 맞는 건가? 명희는 잠들지 못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입찰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입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낙찰받을 겁니다. 어차피 도진이네는 집을 잃게 되죠. 하지만 명희가 입찰하면 명희가 도진이네를 직접 쫓아내는 거였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명희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명희는 거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진 번호를 봤어요.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어요. 하지만 결국 누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다 무너져. 명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아침 경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명희야?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경자야. 나 상담 좀 해줄래? 그래, 뭔데? 명희는 모든 걸 얘기했어요. 도진이네 집이 경매에 나온 것, 자신이 입찰할 수 있다는 것까지요. 경자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명희야, 그거 내가 결정할 일이야. 나도 알아. 근데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명희야, 내가 입찰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낙찰받아. 어차피 도진이는 집 잃는 거야. 그리고 명희야, 1년 반 전 생각해봐. 걔네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5만 원 던지고 쫓아냈잖아. 내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음식에. 응. 명희야, 내가 불쌍해서 봐주면 걔네는 배우는 게 없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명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경자 말이 맞았어요. 명희가 입찰하지 않아도 도진이네는 집을 잃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쫓겨날 거예요. 그럼 명희가 하는 게 뭐가 다를까요? 어차피 같은 거잖아.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낮이 됐어요. 명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경매 입찰 신청을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신청 완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됐어. 명희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어요. 내가 잘한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명희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입찰일이 왔습니다. 명희는 법원에 갔어요. 입찰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입찰가를 적었습니다. 입찰함 앞에 섰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걸 넣어야 하나. 명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1년 반 전이 떠올랐어요. 바닥에 떨어진 5만 원, 서아의 차가운 눈빛, 도진의 침묵. 명희는 눈을 떴습니다.
입차람에 서리를 넣었어요. 종이가 함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끝났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어요. 명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희가 낙찰받았어요. 통지서를 받아든 명희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짜 됐구나.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거웠어요. 명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통지서를 봤어요. 낙찰자 한 명이. 명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한 달 후 잔금을 치렀습니다. 등기도 넘어왔어요. 명희는 정식으로 그 빌라의 주인이 됐습니다. 도진이네는 3달 안에 나가야 했어요. 명희는 퇴거 통지서를 발송해야 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개월 내 퇴거 바랍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명희는 한참을 그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이걸 보내야 하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명희는 결국 서류를 봉투에 넣었어요.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도진이, 저 통지서 받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1달 남았어요. 도진이네가 나가야 할 날까지요. 명희는 매일 불안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도진이나 서아한테서 연락이 올까 봐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창밖을 봤어요. 날씨가 좋았습니다. 1달 후면 끝이야. 명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도진이네가 나가야 하는 마지막 날이었죠. 명희는 새벽부터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였어요. 3개월 동안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두려워했죠.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명희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차 키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빌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명희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죠. 1년 반 만에 다시 가는 거야. 30분 후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명희는 차에서 내렸어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낯익은 건물이었어요. 1년 반 전 5만 원 들고 나왔던 그곳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층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죠. 명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건물로 걸어갔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2층 복도였습니다. 도진이네 집 앞에 섰어요. 문 앞에 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 가방, 이불.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정말 나가는구나. 명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아였어요. 서아는 명희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죠. 어머니?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1년 반 만에 보는 며느리였습니다. 서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옷도 헐렁했습니다.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죠. 명희는 아무 말 없이 서아를 봤어요. 들어가도 되겠니? 명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네. 서아가 비켜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구들이 다 나가 있었습니다. 벽에는 액자 자국만 남아 있었죠. 여기서 차례상 차렸었지. 명희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때 부엌에서 도진이 나왔습니다. 여보, 누구? 엄마? 도진은 명희를 보고 멈춰 섰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명희도 아들을 봤습니다. 1년 반 만이었어요. 도진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염을 제대로 깎지 않았어요. 옷도 구겨져 있었죠.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정말 엄마야? 도진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명희와 도진의 눈이 마주쳤어요. 도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명희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감정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다 쌌어? 명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어요. 엄마, 우리. 도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답만 해. 다 쌌냐고. 명희는 도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안을 다시 둘러봤어요. 1년 반 전 이곳에서 일주일 동안 명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쳤죠. 그리고 5만 원 받고 쫓겨났어요. 명희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서아와 도진이 명희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제발.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제발 일주일만 더 주세요. 안 돼. 명희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서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진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그때 정말 잘못했어.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미안해.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는 무릎 꿇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1년 반 전 추석날 기억하니? 명희가 말했습니다. 서아와 도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내가 나한테 5만 원 던지며 뭐라고 했지?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내일 저녁까지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어. 명절날 내 집에서 나를 쫓아냈어. 명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도진아, 너는 그때 뭐 했어? 도진은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지. 내 엄마가 모욕당하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야. 명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음식 준비했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쳤어.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어. 그래도 내가 좋아할까봐 참았어. 명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근데 5만 원 받았어. 바닥에 던져진 5만 원. 그게 일주일의 값이었어. 서아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줄게. 명희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이 집에서 나가. 엄마, 도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갈 곳이 없어. 친구들도 다 등 돌렸어. 돈도 한 푼 없고. 제발. 구청 가면 긴급 복지 신청할 수 있어. 거기 가봐. 명희는 돌아섰습니다. 엄마, 엄마. 도진이 명희의 다리를 붙잡았어요. 명희는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제발 엄마. 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도진의 손을 떼어냈어요. 너희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너희한테 똑같이 할 거야. 이제 각자 알아서 살아. 명희는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명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 섰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명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겼어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명희는 차로 걸어갔습니다. 차 문을 열고 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를 봤어요. 빌라 2층 창문이 보였습니다. 서아와 도진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명희를 보고 있었죠. 명희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앞만 봤어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명희는 운전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거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섰어요. 명희는 핸들을 쥔 손을 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출발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했습니다. 명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이야. 명희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후련하지만은 않았어요. 아들이었어요. 명희가 낳고 키운 아들이었죠. 하지만 그 아들은 엄마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잘한 걸까? 잠시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명희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우렸어요.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았어요. 명희는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명희는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1년 반 만에 재회, 무릎 꿇은 서아와 도진, 울음소리, 백미러 속모습. 명희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이제 자유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명희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